교재 234페이지입니다. 취소 파트는 논점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좀 많이 정리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법률행위를 했다. 법률행위에 따라서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계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약은 4월 2일 날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떤 사람이 이 표의자가 취소하겠다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요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요 의사표시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예요. 그래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만 하면 이 상대방인의 동의나 승낙이 없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걸 형성권이라 그래요. 무슨 권이라고 한다고요? 형성권. 그래서 바로 도달과 동시에 취소의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는 이 취소를 개나 소나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법률 행위 중에서 4가지에 대해서만 취소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 4가지를 우리가 제착사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착사강 요 4개를 우리가 취소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4개를 법정 취소 사유라고 합니다. 법정 취소 사유. 그러니까 법에서 정해놓은 취소 사유다. 법정 취소 사유. 이 4개 외에 다른 사유로는 취소를 못합니다. 그럼 계약을 깨버리고 싶으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는 계약을 깨버리려면 이제 해제로 깨야 됩니다. 취소는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제착 사강에 해당되는 법률적 취소 사유가 있으면 이 제착 사강에 해당되는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제한 능력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미성년자가 법률행위하고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고 미성년 스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법률행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요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조금 이따 추인이 나올 건데 추인하고 요게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느냐, 제한 능력자 본인이 직접 할 거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냐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 못해서 문제를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는 본인이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하지만 추인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못하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성인이 돼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차이가 나니까 자꾸 시험 문제를 물어보는데 그걸 디립다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봅니다. 제착사강 본인이 취소를 할 수도 있지만 대리인이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대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을 때 법정 대리인하고 임의 대리인이라고 지난주에 정리했습니다만 이건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가 있고 임의 대리가 있는데 법정 대리에게는 지금 취소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취소권이 없어요. 그럼 예외적으로만 있는데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있느냐라고 했더니 예외적으로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특별수권. 특별수권이 필요해요. 특별수권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 대리권 외에 취소해도 좋다라고 하는 취소 대리권을 한 개 더 받아야 된다. 기본 대리권 외에 취소 대리권 한 개를 더 받아야만 취소권이 생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승계인이 취소권을 가질 수 있는데 승계인이라고 한다면 포괄 승계인, 이 포괄 승계인 이제 상속 같은 경우죠. 또는 포괄 유증도 되고 그래서 포괄 승계인이나 또는 특정 승계인 둘 다 됩니다.
포괄 승인, 특정 승인 다 취소권을 가져요. 그래서 요거 제착 사강 본인과 그다음에 대리인하고 승계인까지 합해서 취소권자를 6명 규정합니다. 취소권자 6명. 자, 취소권자 6명 어떻게 부른다고요? 제착 사강 대승 이 6명을 뭐라 부른다고요? 취소권자라고 부른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취소 사유가 있는데 아직 취소를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취소했다라고 표시했는데 아직 취소 안 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취소가 아직 안 돼 있고 취소를 안 했고 아직 소유권이 을한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을이 등기가 넘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기화로 해서 지금 매매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3자 병에게 팔고 3자가 지금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의일 수도 있는데 이 매매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등기를 3자에게 넘겨줬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그럼 등기가 이제 3자한테 등기가 넘어간 상태입니다. 등기 이전이 됐습니다. 등기는 이제 병이 갖고 있네요. 이랬을 때 법률행위 취소를 누구한테 할 거냐? 등기를 갖고 있는 병한테 할 거냐? 아니면 계약 당사자인 을한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겨있는데 기출문제가 이걸 여러 차례 물어봤습니다. 자, 계약의 취소는 누구에게 한다?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누구란다? 을 또는 을의 승계인 을의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한테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대한 취소는 누구한테 한다고? 계약의 직접 상대방. 계약의 직접 상대방한테 한다. 그러면 계약의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취소를 해야 하니까 여기 제3자 전득자에게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3자나 전득자에게는 취소하지 못하고 계약의 직접 상대방이라든가 그 포괄 승계인이 있다면 그자에게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자에게 넘어간 것까지 그렇다 치는데 이 부분 지금 취소 사유가 4개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착 사강 4개인데 만약에 취소 사유가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거부터 할게요. 법률행위가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취소는 어떻게 되냐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어버려요. 자, 다시 합니다.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취소의 효력으로서 이 법률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소급 무효. 그래서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는 5월 10일자로 했습니다. 5월 10일 날 취소했다 하더라도 취소의 효력은 며칠 전으로 발생한다? 4월 2일자로. 소급 무효니까. 4월 2일자에 의해서 소급 무효가 된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면 만약에 취소 사유가 제착 사강 중에서 착사강을 이유로 지금 취소를 했다면 그랬을 때 이 문제는 이 3자가 선이었을 때 착사강을 이루지 않으면 소급 무효니까 무효 중에서 이것은 상대적 무효로 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취소하면 무효인데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하게 되는 것은 무슨 무효라고요? 상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가 돼요. 취소하면 무효인데 이 무효 착사강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상대적 무효로 가고 반면에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했다. 제한 능력자를 이유로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것은 절대적 무효로 간다는 겁니다. 무슨 무효로 간다고요? 절대적 무효. 이거는 절대적 무효로 가요. 그러니까 제착 사강이 취소 사유인데 취소를 했을 때 취소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착사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제3자에게 넘어갔을 때 자, 그러면 아까 첫 시간에 상대적 무효였을 때와 절대적 무효였을 때 요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없나를 아까 첫 시간에 다뤘죠? 그러면 절대적 무효였을 때는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예. 절대적 무효는 그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요.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한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등기 말소를 시킬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이 착사강을 이유로 하면 상대적 무효니까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런 문제를 남기게 되는데 자 그러면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소유권이 취소 의사표시와 동시에 이 취소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백해서 매도인에게 되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소유권의 복귀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소유권의 복귀 유인성에 의해서 소유권이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매도인은 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 없나가 계속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눠야 돼요. 취소 사유가 뭐냐에 따라서 대항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3자의 등기를 말소시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적 무효였을 때는 요 선의의 제3자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등기 말소 안 되는 거예요. 등기를 말소시키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대항할 수 없다가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소급 무효가 되게 되면 여기 소급 무효가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두 번째 뭐가 따라오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이 따라오게 됩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부당이득 반환. 자, 취소하면 뭐가 됐다고요? 소급 무효.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겨요. 이 부당이득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부당이득 반환은 무슨 관계라고요? 동시이행 관계예요. 동시이행. 동시이행 관계로서 뭘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선의와 제한 능력자는 현존이익 남아있는 것만 돌려주면 된다. 뭐만 돌려주라고요? 현존이익 남아있는 거. 현존이익을 갖다가 반환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악이었다. 악이라고 한다면 받은 이익 전부를 돌려줘야 된다. 이거. 그래서 받은 이익 전부에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받은 것이 금전이라면 뭘 붙여야 돼요? 이자를 붙여야 되죠. 이자를 붙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손해가 난 것이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됩니다. 손해배상까지 해주도록 해서 이제 악이었을 때는 이제 일이 복잡해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악이라고 한다면 일이 복잡해진다. 그래서 받은 이익 전부 돌려줘야 되고 이자 붙여야 되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일이 매우 복잡해졌어요. 자, 그래서 취소와 관련된 사항을 쭉 봤는데 이제 뭘 볼 거냐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인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요거 한 번만 더 얘기를 하나 하고 갈까요? 일부 취소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법률행위에 대해서 뭐가 가능하다고요? 일부 취소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법률행위가 일부 취소 사유가 있으면 법률행위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민법 187조를 준용하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일부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법률행위 뭐 한다고요? 전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가 취소인 부분과 취소가 아닌 부분을 나눌 수 있다면 취소인 부분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가 아닌 부분은 남겨둘 수 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취소인 부분과 취소가 아닌 부분 나눌 수 있고 취소인 부분만 취소할 수 있으면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서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었는데 조건이 붙어 있을 때 그 조건만이 취소 사유였을 때 법률행위는 이상이 없고 조건만이 사기 또는 기망에 의해서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건만을 취소할 수 있냐 했더니 그건 안 된다. 법률행위 전체를 다 취소해야 되지 조건만은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 이제 헷갈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입니다.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가 있어요? 제착사강이 있잖아요. 저기 써놨잖아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뭐라고요? 제착사강.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런데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뭐 했냐 하더니 추인을 했다는 겁니다. 추인이 뭐예요? 추후에 인정했습니다. 추인.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나 취소 안 하고 추인하겠다. 추인을 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를 한 것이 됩니다. 취소권이 포기되면서 확정적 유효가 돼버려요. 확정적 유효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추인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추인하고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취소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그러니까 추인 이후에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합니다. 뭐 하고 난 다음에는 취소 못 한다고요? 추인.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고 난 다음에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취소권을 포기해서 확정적 유효가 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취소는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추인하고 난 이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요거 상당히 좀 주의를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임의 추인이라 그래요. 임의 추인, 재량적 추인이라는 소리죠. 무슨 추인이라고요? 임의 추인. 임의 추인이다. 일단은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합니다. 누구하고 누가 똑같다고요? 취소권자하고 누구가 똑같다고요? 추인권자. 추인권자는 동일합니다. 같다. 그런데 취소권자와 추인권자가 가능한데 다만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다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소멸돼야 된다고요? 취소의 원인. 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을 다른 말로 종료라 그래요. 소멸된 후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미성년자가 제한 능력자가 문제가 되는데,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입니다. 우리 쪽에서는 제한 능력자 중에서 시험 문제를 주로 미성년자를 내기 때문에, 자, 미성년자가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다 없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지금. 예. 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본인이 직접 뭐 한다고요?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본인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추인을 미성년자는 본인이 직접 추인을 하려고 그러면 성인이 되거나, 왜냐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려면 성년이 돼야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7살, 만 17살이다 그러면 성인이 되려면 2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취소가 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못 기다린다 그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을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든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미성년자를 벗어난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가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구분됐죠 지금? 그래서 추인의 문제와 취소의 문제에서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미성년자가 직접 취소할 수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다. 미성년자가 직접 추인할 수 있다 없다? 하기 위해서는 성년이 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거나
법정 대리인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취는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아주 속을 때가 많다. 근데 시험 문제가 취소만 내는 게 아니라 섞어서 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취소와 취인을 섞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묶어서 한 문제라서 속을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여기가. 어디 속을지 나도 몰라. 워낙 지금 논점이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되고 종료된 다음에 하고,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뭐 한다고요? 알면서 추인했나? 뭐 한다고요? 알면서 해야 되고, 만약에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했다라고 하면 추인의 효력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돼버려서 알면서 해야 된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추인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법정 추인입니다. 법정 추인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추인하겠다는 말 안 했지만 그런 액션을 취하면 그거는 추인으로 봅니다 라고 법에서 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전희경, 담양강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전이라는 것은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전은 뭐라고요?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했다? 이행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는 이행을 청구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는 뭐라고요? 이행의 청구. 그냥 예를 들어서 중도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 또는 뭐 등기 주세요 이러라고 한 거 이행의 청구. 그 다음에 요거는 경계입니다. 경계가 뭐라 그랬어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걸 경계라 그래요. 다시 한번 경계가 뭐라고요? 구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을 경계라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줄 돈 채무가 있는데 자전거 사주겠다. 그것도 1000만 원짜리로 이렇게 사주게 되면 구채무가 소멸되고 신채무가 발생했죠. 예, 그걸 갖다가 경계고, 경계는 계약입니다. 다시 한번 경계는 뭐라고요? 계약이다. 그 다음에 담은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뭐로 제공하겠다고요? 담보 제공. 그 다음에 이건 양도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부터 생긴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뭐 했다고요? 양도. 그 다음에 강은 강제 집행을 한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 자, 이 중에서 요 두 개입니다. 요 2항인데 최양, 박양, 김양은 빼고 2항만. 예. 요 2항을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2항을 한 경우에는 법정 추인이 됩니다. 누가 해야 된다고요?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근데 거꾸로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 양을 한 경우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 양을 해야만이 법정 추인이지, 거꾸로 상대방으로부터 이 양을 받은 경우에는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이 양을 잠깐만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등기 주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이행을 청구한 거 이거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등기 주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한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러면 거꾸로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중도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 이건 계약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예요. 이행하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 주세요, 잔금 주세요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이것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그건 법정 추인인데 법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행을 청구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로부터 취득한 권리의 전부 일부를 양도를 이 취소권자가 양도해버리면 법정 추인이 돼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오늘
3번 문제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봅니다. 법률행위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번이 틀렸다? 예, 1번이 틀렸어요. 자,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이행 청구 박스 이는 추인한 것입니다. 여기 봅니다. 여기 뭐라고 써놨나요? 여기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 청구하면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닙니다. 추인한 것을 본다. 틀렸네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있으니까 누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여기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이양을 해야 되는데 취소권자가 상대방한테. 근데 시험 문제는 상대방이 취소권자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1번이 바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를 하게 되면 자 슬러시 자릅니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추인했다는 소리예요. 이거 자 취소권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했다는 거예요? 추인했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것이 취소권의 포기다. 그래서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면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여기 취소권을 포기했다는 말은 추인한 거니까 바로 뭐가 됐어요? 확정적 유효. 맞네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 맞는 말. 세 번째,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요거 지금 취소권을 행사하는 기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다시 한번 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라고요?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 기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이것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 기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 소리냐면 이런 건데 제척 기간은 중단과 정지가 없으니까 계약서를 딱 보면 날짜 계산이 딱 된단 말이에요. 1년, 2년, 3년 계산이 금방 딱 돼버려요. 중단과 정지가 발생할 수 없어요. 제척 기간은. 근데 소멸시효는 중단과 정지를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부터 10년은 중간에 중단과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척 기간이니까. 그러니까 날짜를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조사사항으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법원의 무슨 사항이라고요? 직권조사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 3번 법률행위 취소권 행사기한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거 맞습니다. 자, 네 번째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슬러시 잘라보세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취소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만 추인을 조심해야 된다. 추인은 미성년자가 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대신하든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추인을 미성년자의 추인을 조심해야 됩니다. 취소는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복잡하다겠어요. 자, 다섯 번째. 매매계약 체결 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계약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 동그라미. 특약을 했을 때 그 특약만을 사기, 기망에 의한 법률에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판례가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없다. 아까 이거 제가 말로 설명드렸죠? 요 판례 있다라고 해서 말로 제가 설명드렸어요. 아까 수업하면서 한 5분 전에 이거 한 거 확실하죠? 분명히 내가 이 판례 설명했습니다. 예. 자, 4번 풀어봅니다. 4번. 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거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박수 쳐보세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뭐가 옳다? 2번이 옳아요. 자, 1번입니다. 4번 1번부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을 한 후에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 여기 봐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고 난 다음에 추인하고 나면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하고 난 다음에는 추인 이후에 취소가 안 된다. 그래서 취소가 안 된다. 추인 이후에는 취소가 안 된다. 왜? 확정적 유효가 됐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음을 모르고 박스,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여기 봐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추인해야 된다고 돼 있죠? 예. 알면서 추인했는데 여기 써놨습니다. 모르고 추인하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알면서 취소할 수 있지만 나 취소 안 하고 추인한다 라는 것을 알면서 해야 돼요. 근데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추인하게 되면 그건 추인의 효력이 없어요. 모르고 하면 모르고. 알면서 해야 돼, 알면서. 모르고 하면 효력이 없어요. 그치, 모르고 했다고 돼 있으니까 모르고 한 추인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2번 맞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권 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슬러시 자릅니다. 대리행위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이 지난주에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아버지 갑이 있고 아버지 돈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재산을 자신놈이 몰래 팔아먹기 위해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이런 걸 위조했습니다. 위조를 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대리권이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인이고 이 무권 대리인을이 이 부모님의 재산을 팔아먹기 위해서 어떤 특정의 상대방과 지금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죠. 자, 팔아먹기 위해서 법률행위를 했고 이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본인에게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권 대리인이 대리의 권한이 없으니까 이 법률행위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무효입니다. 무효. 효력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본인에게 효력이 없어요. 다만 본인이 추인 여부에 따라 효력이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 법률행위는 유동적 무효가 돼요. 무슨 무효라고요? 유동적 무효. 그래서 본인이 이 계약을 갖다가 추인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게 이렇게 추인할 수도 있지만 무권 대리인에게 왼수 같은 자식놈한테 추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무권 대리인이 상대방에게만 해야 된다는 het다. 상대방에게만 아니라 누구한테 해야 된다? 무권 대리인에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3번 틀렸고 4번 미성년자는 능력자가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래서 제가 미성년자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주로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를 주로 내요.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왠지 잘 안 냅니다. 주로 시험 문제는 제한 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만 집중적으로 문제를 내는데 그러면 미성년자가 지금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 만약에 17살이다 그러면 2년 뒤에 19살이 돼야 되겠죠. 성년이 되어서 난 다음에 그러면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2년 후에 하든가 뭐 2년을 못 기다리면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하든가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 하든가 이렇게 해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능력자가 되기 전에 성년이 되기 전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하면 추인의 효력이 있습니다. 5번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계약을 추인한 때에는 슬러시 자릅니다. 그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결 시에 소급해서 효력이 있다 나왔는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139조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그거를 뭐라 본다고요? 무효행위의 추인. 아까 첫 시간에 무효행위 추인에다 별표 2개 치고 아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죠? 문제도 풀었습니다. 우리 문제 거의 1번 문제도 다 있었어요. 1번 문제도. 자, 아까 무효행위의 추인은 뭘 가지고 사례를 들었던가요? 108조 통정허위 표시로 사례를 들어서 문제를 해결해 드렸는데 자, A가 채권자가 이렇게 있고 이 A의 채권자 갑이 있었고 이 갑이 갑에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갑이 화들짝 놀라서
을에게 지금 짜고서 합의하에 양해하에 이렇게 재산을 빼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했다 했고 그래서 이게 가장 매매, 거짓 매매를 했다. 거짓 매매 계약을 해서 이게 당사자 간에는 당연히 무효다. 이 계약은 무효고 이 계약이 아까 며칠 날 했다 그랬어요? 4월 2일 날 했다고 아까 써드렸습니다. 언제 매매 계약했다고요? 4월 2일.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왕지사 등기가 넘어갔으니까 친구야 이거 그냥 살려서 가자. 이래서 이 무효행위를 추인했단 말이죠. 추인했다. 언제 추인했다? 5월 11일 날 추인했다. 아까 분명히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추인하면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라고 아까 칠판에 썼죠? 추인한 때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이때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추인한 때로부터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그런데 이걸 갖다가 4월 2일자로 소급을 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라고 내가 분명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4월 2일자로 소급을 시키지 않는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5월 10일 날 추인했다 그래서 이 가짜 계약 4월 2일자 계약이 유효로 전환한다? 못한다? 유효로 전환되지 않는다. 추인했다 그래서 가짜 계약이 4월 2일자 계약이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고 5월 10일부터 유효가 될 뿐이지 4월 2일까지 소급해갖고 유효로 전환되지는 않는다. 추인한 때로부터 5월 10일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4월 2일자로 소급시키지 못한다. 5번 매매계약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매매계약을 추인한 때 기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체결해서 소급한다. 4월 2일로 소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월 10일 날 추인하면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아까 계속 하면서 내가 별표 2개나 치고 시험 문제는 너무너무 많이 나온다 라고 강조 많이 했던 이야기란 말이죠. 자,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 관련 내용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5번 지문도 그래서 틀렸다.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자, 요거, 아까, 취소할 수 있는 단기 소멸 기간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추인할 수 있는 날,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라 그랬어요? 3년이라 그랬습니다. 3년.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한 날. 법률행위가 뭐예요? 계약이지.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빨리 끝나는 기간이 이제 끝나는 기간이 되는데 그러면 요 두 가지 기간은 제척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요 두 가지 기간이 뭐라고요? 제척 기간이다. 자, 제척 기간이다. 그러면 만약에 이 미성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16살이다. 16살짜리 미성년자가 지금 법률행위를 했을 때 그러면 최단 이 제척 기간이 끝나는 시간은 몇 년입니까? 뭔 말인지 또 못 알아듣는 것만 조금 요거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행위 하나부터 10년 요거 계산하는 문제인데 실무란 말이에요. 실무. 얘가 16살짜리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 했어. 그러면 최단기 소멸 기간이 몇 년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소멸되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응용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무에 나가면 못 써먹는다고. 실무에 나가면 못 써먹어. 이 배우면 뭐해? 추인할 수 있는 3년 법률행위가 10년. 그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어? 써먹질 못하는데. 실무에 나가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응용이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 야가 지금 성년이 되려 그러면 추인할 수 있으려 그러면 얘가 성년이 돼야 되죠? 그럼 몇 년 있어야 돼? 3년. 거기다가 몇 년이 지나면 돼요? 3년. 그럼 몇 년이야? 6년. 그럼 6년과 10년 중에서 어떤 게 빨리 끝나는 거야? 6년. 이게 얘의 최단 소멸 기간이 취소권이 소멸되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의 16살짜리 얘의 취소권 소멸 기간은 6년이 되는 거예요. 자, 끝. 쉬었다가 와가지고 조건과 기한을 가도록 하겠습니다.